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말 1급 필기 데이터베이스 일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화하고요. 그리고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규화하고 이제 인덱스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정규화를 설명을 드릴 때, 뭐 이상이라든지, 조인이라든지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지금 회원에 관련된 이제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자, 테이블을 보시면요. 회원 번호가 기본키, 수강 과목도 기본키죠. 자, 기본키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K001, K001 이렇게 기본키가 중복이 된다. 자, 회원 번호만 봐서는 중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수강 과목이라는 이제 필드까지 같이 이제 기본키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기본키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봐서 중복이 되는 경우는 안 되지만은 중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원 번호는 같지만은 수강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입력이 되었죠. 그러니까 기본키는 중복이 안 되지만은 나머지 필드의 값들이 계속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중복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중복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 현상. 자, 이렇게 중복이 될 경우에는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할 때, 뭐 갱신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사람이 주소가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이 데이터만 변경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 레코드의 값도 같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문제들은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갱신한다든지 삽입 삭제했을 때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이상 현상 때문에 정규화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테이블을 분리한다는 얘기죠. 자,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분리하게 되면은 왼쪽에는 회원 정보에 대한 테이블, 오른쪽에는 수강 과목에 대한 테이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분리하게 되면은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K001, K002, 자, 이 두 개의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입력하고요. 오른쪽에는 수강 과목을 넣어주고요. 자, 이 기본키를 여기서 외래키로 정의하게 되면은 관계 설정이 되잖아요. 그쵸? 관계 설정이 되면서, 이제 중복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화라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자, 조인은 뭐냐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이제 분리하게 되면은, 분리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 테이블 하나에 다 있죠. 다 있지만은 테이블을 분리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 있는 데이터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하고 같이 보고 싶다. 같이 조회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을 서로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조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화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조인. 자, 이것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는 말씀을 드렸죠. 색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요. 테이블에 이제 그 색인을 만드는 거예요. 별도로. 자, 인덱스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검색을 할 때 테이블에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색인에서 찾아서 테이블로 접근하는 방식을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본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키 정리했었죠. 자, 기본키란 것은 후보키 중에서 선택한 키를 기본키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기본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일단 널 값을 가지거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죠. 자, 이것을 우리는 개체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개체를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테이블. 자, 테이블 하나가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개체 무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라든지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본키의 특징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본키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본키를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도 됩니다. 자, 기본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다른 테이블과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기본키가 서로 없다 하더라도 관계 설정 가능해요.
꼭 기본키가 있어야 되고 기본키가 이렇게 외래키로 전이가 되어야만 관계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키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테이블에 기본키가 없어도 돼요. 없다 하더라도 관계 형성은 가능합니다. 자,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를 고유하게 정의하는 필드나 필드의 집합. 자, 이제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필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필드를 합쳐서 기본키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필드를 합쳐서 설정할 수 있지만 기본키는 한 개만 지정할 수 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렇게 필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하고 같이 기본키로 정의한다는 것이지, 자, 기본키 한 개, 또 두 개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묶어서 같이 기본키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키는 한 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드는 여러 개 될 수 있지만은, 자, OLE 개체. 자, OLE 개체 형식은, 자, 이 형식으로 해서 필드가 데이터 형식을 정의하게 되면은 이것은 기본키로 설정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키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설정이 되죠.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자, 인덱스는 기본키를 정의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인덱스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중복 불가능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죠.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개체 무기요소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자, 기본키는 널값이거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 자, 이 제약 조건을 지켜야만, 우리가 이 약속을 지켜야만 개체의 무결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배하게 되면은 데이터 입력을 못해요.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외래키라는 것은 테이블 2가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 1의 기본키와 같은 테이블 2의 필드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이게 테이블 1이 되고 이게 2라고 봤을 때, 자, 2가 참조하는 1 테이블에서, 자, 기본키가 있겠죠. 자, 이거하고 같은 필드를 우리는 외래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래키하고 관련된 것이 참조 무결성이 되겠습니다. 두 테이블이 서로 참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이제 그 약속이 되는 거죠. 제약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외래키하고 관련된 거죠. 참조 무결성은. 자, 외래키는 참조하는 필드 값들 중에서 하나하고 일치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널 값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참조하는, 그러니까 기본키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키하고 같아야 되고요. 아예 값을 가지지 않으려면은 널 값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참조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상위 테이블에 있고 하위 테이블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테이블의 기본키가 하위 테이블의 이제 외래키로 이렇게 전이가 되었네요. 자, 관계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삽입, 삭제, 갱신을 할 때 참조 무결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삽입, 삭제, 갱신을 할 때,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삽입 한번 보도록 하죠. 삽입. 자, 상위 테이블에서 삽입을 한다. 자, K005 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경우, 뭐 문제가 됩니까? 하위 테이블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지 않죠. 수강생 테이블에 얼마든지 신규 회원이 있다라면은 수강생을 계속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상위 테이블에서 삽입하는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하위 테이블에 레코드가 추가가 되게 되면은 참조 무결성의 원칙에 의해서 입력을 한다라면은 상위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맞는지, 그죠? 사유를 한다라면은 필드의 값하고 같은지 아니면 아예 널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위 테이블에서 삽입을 할 때는 상위 테이블에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검증을 하고 난 뒤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갱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상위 테이블에서 갱신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K004를 K005라고 수정하고 싶어요.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면은 K004는요, 하위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만일 참조하지 않다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참조한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서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정하려는 데이터를 하위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하위 테이블에서 수정을 할 때, 자, 상위 테이블에 존재하는 다른 데이터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자, K004를 만일 수정을 하고 싶다. 이것을 K005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K005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K005라는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정을 할 때 상위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항상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삭제 한번 보도록 하죠. 삭제, 상위 테이블 삭제할 때 함부로 삭제할 수 있습니까? 자, 갱신도 마찬가지지만은 하위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삭제할 때도. 자, 하위 테이블은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죠. 하위 테이블은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상위 테이블에 존재하든 안 하든 삭제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그러니까 참조 무결성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정규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잘 들으십시오. 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제 정규화를 하느냐. 자, 보세요. 자, 현재 테이블 잘 보십시오. 자, 테이블 보시면은 K001, K001, K002. 자, 이게 기본키 그룹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네요. 회원 번호하고 수강 과목이 기본키 그룹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중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수강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키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테이블을 설계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중복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이상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상. 그러니까 삽입하고 삭제하고 갱신할 때 이상이 발생을 해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이블에서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여 테이블 조작 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을 이상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삽입, 삭제, 갱신할 때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실제 한번 테이블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갱신 이상. 자, 반복된 데이터 중에 일부만 수정하면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을 한다. 자, 보세요. 자, 이 데이터가 지금 중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가 중복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갱신 이상이 발생을 해요. 만일 김시연이라는 이 사람의 주소를 자, 광주시를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일부만 수정을 해서 데이터가 이 데이터만 봐서는 광주고요. 이 데이터만 봐서는 제주도고 이 데이터만 봐서는 또 다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부만 수정을 했을 때는 데이터가 불일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삽입 이상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불필요한 정보를 함께 저장하지 않고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보세요. 자, MOS라는 과목을 추가를 한다. 만일 레코더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했을 때 불필요한 회원 정보까지 같이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수강 과목만 MOS라는 수강 과목을 추가하고 싶은데 이게 기본키가 회원 번호와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과목만 개설하고 싶은데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까지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수강 과목만 추가를 못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자, 이것을 삽입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삭제 이상. 자, 유용한 정보를 함께 삭제하지 않고는 어떤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이상이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한다. 자, 이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원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삭제를 하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강 과목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삭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상 현상. 자, 이것은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면서 갱신하고 삽입하고 삭제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의도하지 않는데도 데이터가 불일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 때문에 정규화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 때문에 테이블을 분리하는데 이 테이블 분리하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하게 되면 테이블을 분리를 하고요.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거. 자,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만약 중복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테이블을 분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회원 테이블, 수강 테이블에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회원 정보에 대한 테이블, 수강에 대한 수강 과목에 대한 테이블 이런 것들은 서로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분리를 해야만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이해를 하시면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테이블의 정규화는 불필요한 필드를 제거함으로써 데이터 공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 언뜻 여러분들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분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교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제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해하기 쉽고 확장하기 쉽도록 테이블을 구성하며 무결성 제약 조건의 구현을 용이하게 한다. 자, 금방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이건 맞는 설명이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테이블을 좀 더 이제 분리를 함으로써 자, 확장하기 쉽고 이용하기 쉽도록 테이블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상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결성이 쉽게 구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정교화는 여러 테이블에 중복적으로 존재하는 필드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 추출하여 보다 단순한 형태를 가지는 다수의 테이블로 분리하는 작업이다. 자, 테이블을 분리하는 작업 맞습니다. 자, 반복되는 필드를 분리해버리는 거죠. 자, 정교화를 수행해도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자, 뭐 뒤에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교화를 한다고 해서 100%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실 세계에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자, 물리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발생은 해요. 그렇지만 최소화되는 거죠. 자, 조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교화를 하게 되면 테이블이 분리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되었을 때 두 테이블을 서로 관계 형성을 해서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조인이다. 영문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결하는 것을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나눠져 저장된 정보를 한 개의 테이블처럼 사용하기 위해 연결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마치 한 개 테이블인 것처럼 이제 연결하는 것을 조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인 연산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양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도 조인할 수 있다. 자, 테이블이 일단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관계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조인이 쉬워요. 하지만은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인은 가능합니다. 전혀 다른 테이블끼리 이렇게 연결 가능해요.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하는 공통된 속성. 자, 이것을 조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조인 속성이 있어야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한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K001이라는 사람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조회를 하고 싶다. 찾고 싶다. 그랬을 때 테이블 이 하나 그리고 이 하나의 테이블에서는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연결을 해야만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조인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인을 하려면은 조인 연결되는 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있어야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조인 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실 거고요. 자, 이렇게 조인 속성은요, 동일하거나, 좀 기본키처럼, 외래키처럼 동일하거나,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형식이 같거나, 데이터 형식, 숫자, 문자, 이런 식으로 형식이 같거나, 아예 동일하면은 이제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정교화가 이제 필요한 이유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은 정교화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교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하면요. 자, 테이블을 너무 많이 나눌 경우, 테이블을 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정교화를 한다고 다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요. 데이터 조작 시 조인 연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서로 테이블을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참조 무결성. 그죠?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삭제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거하고 맞물려져 있는 그러니까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자, 그 참조 무결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이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런 조인 연산하고요.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되는지 이제 계속 검증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교화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테이블의 사용량을
테이블 사용량을 분석을 해야 돼요. 자, 테이블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두 테이블은 자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예 이 테이블은요,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사용량을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정교화를 해야 돼요. 적절하게. 무조건 정교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일 테이블 사용량이 많은 테이블들은 정교화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 테이블은 붙여야 됩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역정교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정교화를 하지 않거나 정교화된 상태라면은 다시 테이블을 통합하는 이 과정을 역정교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역정교화는요, 정교화에 위배되지만 전체 성능 향상을 위한 조치, 그것을 역정교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정교화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테이블을 통합하는 겁니다. 정교화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역정교화를 하게 되면은, 조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조 무결성 없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분리가 되고 관계 설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참조 무결성 조인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데이터의 중복은 발생할 수는 있어요. 데이터 중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때요? 중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체 성능의 저하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정교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개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보입니다. 자, 1번, 2개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이다.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서로 연결한다는 얘기죠.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이 조인이 맞습니다. 조인에 사용되는 기준 필드는 동일하거나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을 가져야 된다. 자, 기준 필드가 뭐죠? 여기서 조인 속성이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인 속성, 조인 필드, 공통되는 필드, 같은 뜻입니다. 자, 조인되는 두 테이블의 필드 수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자, A 테이블, B 테이블이 있으면은 조인을 한다고 해서, 자, 필드가 여기 3개, 여기도 3개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관계없어요. 자,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두 테이블은 조인을 수행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도 조인은 가능합니다. 단지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죠. 자, 조인 속성만 있으면 돼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정교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교화를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정교화 과정이 있어요. 정교화.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정규형이 있고요. 그 다음 2정규형, 3, BCNF, 4, 5 이렇게 정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5정규형이 높고요.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모든 테이블을 5정규형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정교화라는 것은 그때 어떤 업무적인 특성에 따라서 테이블의 사용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높은 수준의 정규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이블의 사용량을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해야만 성능이 저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교화 과정은 이렇게 있지만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릴레이션이 테이블이 데이터를 조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을 방지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가능한 높은 수준의 정규형을 유지해야 된다. 아니죠. 성능하고요. 높은 수준의 정규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위 정규형은 하위의 정규형을 포함하므로 하위 정규형이 이루어진 뒤에 상위 정규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정규형이 끝나야만 2정규형. 자, 2정규형 다음에 3정규형. 이런 식으로. 자, 데이터의 종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을 이상 현상이라고 하고, 삭제, 갱신, 그리고 삽입 이상이 있다. 자, 데이터 종속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중복이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회원 번호하고요. 이 데이터들이 종속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회원 번호가 입력이 되면 이름, 주소, 이메일, 주민번호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원 번호만 넣고 싶은데 종속되는 이런 데이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복이 발생해서 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데이터의 종속성 때문에 이상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정교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교화는 중복되는 값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추출하여 보다 단순한 형태를 가지는 다수의 테이블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맞죠? 데이터 분리, 테이블 분리. 자, 테이블의 크기가 적어지므로 관리하기가 쉬워진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각각을 관리하기 쉽죠. 자, 한 테이블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관리하여 데이터 조회가 편리하다. 이거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테이블이 크게 관리가 될 때, 나누어져서 정교화되었을 때는 데이터 양이 적어지잖아요. 크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한 테이블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관리한다라는 이 설명이 틀렸네요. 자, 4번. 정교화를 수행해도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죠. 정교화를 했다가도 역정교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정교화를 하게 되면 데이터 중복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복은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는 못해요. 100% 제거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덱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개념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덱스는 색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에서 본문의 내용 외에 별도로 색인을 만들어서 좀 더 검색을 검색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색인이 되는 거죠. 같은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모아둔 것을 인덱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렬이 되어 있죠.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1페이지에 있고, 이 내용은 뭐 2페이지에 있고, 이 내용은 뭐 3페이지에 있고,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이 빠르죠. 그래서 이 색인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페이지를 바로 찾아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어떻게 그 인덱스가 정의가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검색을 한다. 혹은 이름에 따라서 검색을 한다. 성별에 따라서 검색을 한다. 전화번호를 따라서 검색을 한다. 물론 가능하죠. 가능하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많이 한다. 빈번하게 여러분들 회원 이름을 가지고 많이 검색을 많이 한다. 자,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이름을 가지고 많이 검색을 많이 한다라면은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이제 검색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직접 검색을 한다라면은 자,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검색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10만 건이에요. 10만 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검색을 하려면은 순차적으로 검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든 컴퓨터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 자, 이름을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정렬하게 되면은 2분 검색을 하면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반씩 줄여 나가기 때문에 2분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 전체를 정렬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렬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데이터가 삽입되거나 삭제되거나 갱신될 때 그때마다 이 전체 데이터가 움직여줘야 돼요. 정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스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속도가 떨어집니다. 매번 데이터 삽입 하나 할 때마다 그때마다 재정렬 해야 되는 겁니다. 검색하기 위해서. 자, 그것도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소의 필드를 별도의 이렇게 인덱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고 그 이름을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찾기 쉽도록 정렬을 시키고요. 자, 각각의 이름에 따른 이제 주소, 한마디로 레코드 번호를 저장해둬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페이지. 자, 이거 이제 목차라든지 뭐 색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색인에 있어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인에서 찾아서 바로 페이지를 찾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사유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테이블 전체를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인덱스만 재정렬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색인을 만들게 되면,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검색하고 정렬하는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갱신을 할 때는 속도가 저하가 됩니다. 갱신. 그러니까 인덱스를 많이 정의하지 않으면은 검색 속도는 떨어지지만은 데이터가 삽입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어때요? 정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어떤 인덱스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데,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갱신할 때는, 업데이트를 할 때는, 자, 이 인덱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인덱스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검색하고 정렬하는 속도는 향상이 되지만은 갱신하는 데 있어서는 속도가 저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덱스의 특징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찾기하고 정렬 속도가 향상이 되죠. 하지만은 데이터 갱신,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변경, 이것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가 갱신이 되는 거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색인도 같이 그 순간에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게 이제 속도를 이제 좀 느려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검색을 자주 하는 필드, 보통 기본키를 이제 인덱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키를 정의하게 되면은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인덱스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본키를 설정한 필드는 자동으로 인덱스가 정의되죠. 뭐 ID. 자, ID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 ID는요. 이 필드를 만일 생성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기본키로 정의하게 되면은 인덱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정이 자동으로 그리고 중복 불가능, 이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물론 뭐 기본키가 아닌 경우에는 인덱스를 그게 인덱스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덱스를 정의를 하지만은 중복 가능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속성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속성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기본키로 설정되어 있는 필드는 무조건적으로 중복 불가능을 기본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색할 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죠. 자, 2분 검색 방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방식 외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자, 2분 검색을 하게 되면은 10만 건이다. 10만 건의 데이터를 검색을 한다. 데이터 양이 많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한번 걸러내게 되면은 5만 건이 되고요. 또 5만 건에서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만 건의 데이터를 인덱스를 정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 때, 데이터가 적을 때는 뭐 상관이 없죠. 순차적으로 검색을 하나, 2분 검색을 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 데이터가 많을 때는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인덱스 종류는요, 단일 필드 인덱스, 다중 필드 인덱스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키도 마찬가지죠. 기본키를 한 개의 필드를 가지고 정의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개의 필드를 가지고도 기본키 정의 가능하잖아요. 기본키 그룹으로. 자, 그것처럼 인덱스도 필드 하나를 가지고 인덱스 정의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필드를 가지고 인덱스 정의 가능합니다. 자, OLE 개체 형식은 형식의 필드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다. 자, 보여드렸었죠. 이전 시간에. 자, 그리고 테이블에 32개까지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어요. 32개. 자, 인덱스는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2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덱스는요, 10개의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필드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몇 개까지? 10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10개의 필드를 묶어서 이제 그 인덱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시험에 나오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32개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10개의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것은 일단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인덱스를 정렬을 시키는데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 설정이 됩니다. 내림차순 설정된다 하면 틀렸어요. 자, 테이블을 저장할 때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어지고 인덱스를 정의하게 되면은 인덱스를 정의를 하잖아요. 테이블을 만들고 인덱스를 정의하고, 자, 이 테이블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 버튼 누르잖아요.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그때 인덱스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레코드 갱신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뭐 당연하죠. 자, 검색이란 것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언제 검색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코드가 갱신이 되면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제 인덱스가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찾기 정렬 속도가 빨라진다. 맞죠? 인덱스를 정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진 테이블에 더 유용하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덱스를 정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단일 필드 인덱스, 다중 필드 인덱스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업데이트 속도가 빨라진다. 아닙니다. 정렬하고 찾기 속도는 빨라지지만은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집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는 기본 키가 아니면서도 동일한 값이 2번 이상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고자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테이블을 설계를 하는데요. 테이블을 설계를 하는데 뭐 아이디라든지 뭐 주인번호 이런 것들은 뭐 기본 키를 정의를 해서 동일한 값이 입력 안 되도록, 그러니까 개체 무결성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키를 설정을 하잖아요.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키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설정하지 않지만은 동일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은 뭐 아이디, 주인번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기본키로 정의를 하겠지만은, 자,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키로 정의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 검사하는 경우 있어요. 중복된 데이터를 입력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키는 아니지만은 중복된 데이터를 입력 못하도록 한 필드가 되는 거예요. 이메일 필드는. 맞습니까? 그럼 중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방법은요, 인덱스로 설정을 하는데 그리고 중복 불가능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중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못합니다. 자, 인덱스가 정의가 되면서 중복이 불가능하도록 속성을 주게 되면은 중복해서 입력을 못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만일 일반적인 필드에다가 이렇게 인덱스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정의를 했는데 중복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은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데이터를 입력을 못합니다. 다음 중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인덱스를 설정하면 레코드의 조회는 물론, 레코드 조회를 한다는 것은 검색한다는 뜻입니다. 레코드의 갱신 속도가 빨라진다. 자, 이거 틀렸죠. 갱신하는 속도는 느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요. 자, 일반적으로 검색을 자주 하는 필드에 대해 인덱스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기본 키에 인덱스를 정의하게 되면 좋죠. 자, 설정하는 각 인덱스는 필드를 10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10개까지가 되고, 그 다음 인덱스는 32개까지 정의할 수 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것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인덱스 속성은 아니요, 예, 중복 불가능, 예, 중복 가능. 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 중 액세스에서 색인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덱스 이름을 공통적으로 부여하면 여러 개의 필드를 하나의 인덱스로 구성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개의 필드를 하나의 인덱스로 구성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OLE 개체 데이터 형식 필드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다. 자, 이전 시간에 직접 보여드렸었죠. 자, 색인을 설정하면 테이블이 변경될 때 인덱스도 함께 변경되므로 자료의 갱신 속도가 빨라진다. 아니죠. 갱신 속도는 느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복 불가능 색인을 설정하면 중복된 자료의 입력을 방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메일 주소 같은 필드에다가 중복 불가능 색인을 설정하게 되면은 중복된 자료를 입력을 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인덱스를 지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 필드에 기본키를 지정하면 해당 필드에 인덱스가 설정된다. 자, 인덱스가 설정이 되는데 중복 불가능으로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키가 한 개인 경우가 있고요. 필드 여러 개를 기본키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일 필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필드에서 기본키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는 다릅니다.
필드 한 개를 기본키로 정의를 했을 때는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중복 불가능으로 설정이 됩니다. 다중 필드를 인덱스로 지정하면 정렬 순서의 기본은 내림차순이다. 아닙니다. 정렬 순서는요, 오름차순이죠. 기본적으로. 자, OLE 개체 형식의 필드에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다. 맞죠? OLE 개체. 자, 인덱스는 데이터의 검색, 정렬 등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덱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덱스를 사용하면 레코드를 더 빨리 찾고 정렬할 수 있다. 테이블의 기본키에는 자동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진다. 자, 기본키, 인덱스, 자,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중 필드 인덱스는 최대 10개의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10개 맞죠? 10개의 필드를 포함할 수가 있고 32개 인덱스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값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필드를 인덱스로 설정하면 검색 속도가 향상이 된다. 이거 아니죠. 인덱스라는 것은 일단 값이 중복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복이 많이 발생하는 필드에다가 인덱스를 설정을 해버리면은 검색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키에다가, 그러니까 기본키는 중복이 안 되잖아요. 기본키에다가 인덱스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인덱스 생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기본 키로 설정되는 필드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 맞고요. 자, 인덱스를 생성한 필드의 값은 중복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죠. 인덱스를 설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하고 중복 가능을 설정하게 되면 그때는 중복 가능합니다. 자, 3번. 인덱스를 생성한 필드의 값은 널일 수 없다. 아닙니다. 기본키는요, 널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인덱스를 그냥 설정을 했다라면은, 인덱스는 가능합니다. 널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하나의 테이블에는 하나의 인덱스만을 생성할 수 있다. 아니죠. 하나의 테이블에는, 32개까지 인덱스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액세스에서 색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반복해서 제가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완전히 이해를 하십시오. 따로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인덱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인덱스 이름을 공통적으로 부여하면 여러 개의 필드를 하나의 인덱스로 구성할 수 있다. 자, 여러 개의 필드를 하나의 인덱스 정의 가능합니다. OLE 개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형식 필드에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다. 자, OLE 개체는 안 되죠. 인덱스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자, 인덱스를 설정하면 조회 및 정렬 속도는 느려지지만 업데이트 속도는 빨라진다. 지금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정렬, 조회하는 속도는 빨라지고요.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집니다. 자, 4번. 중복 불가능 생일을 설정하면 중복된 자료의 입력을 방지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의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맞고요. 자, 일련 번호, 메모, 날짜, 시간, 데이터 형식의 필드에는 인덱스를 지정할 수 없다. 자, OLE 개체에다가 인덱스를 정의를 못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형식, 필드의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OLE 개체는 안 됩니다. 자, 인덱스를 설정하면 데이터를 추가, 삭제할 때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를 갱신하게 되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단일 필드 기본키는 인덱스 속성이 중복 불가능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자, 필드 하나에다가 기본키를 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는 인덱스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중복 불가능으로. 자,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덱스를 설정할 경우 속성의 중복 가능, 중복 불가능을 선택할 수 있다. 아니요. 그리고 만약 인덱스를 설정을 한다라면은 중복 불가능, 중복 가능.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서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자, 테이블 디자인 보기라든지 이런 액세스 사용 방법은요,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자, 인덱스를 정의하는 좀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론적인 내용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 보기라고 있어요. 자, 액세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테이블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디자인 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테이블 관련된 내용을 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일리 개체 형식 필드는 인덱스 할 수 없다. 맞고요. 자, 인덱스를 설정하면 테이블의 정렬과 그룹화를 빨리 수행하여 자료의 갱신 속도가 빨라진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갱신 속도는 느려진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보시면은 인덱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있다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